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에 대한 그 용어들을 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숙지 알아야 되죠. 자, 이런 얘기들은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계약의 종류다 그래서 각종 계약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이 15개의 계약이 이 종류가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15계약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 15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해야 되니까요. 또 임대차 계약,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만 생각하세요. 부동산 교환. 이 교환 계약은 사례가 참 드문 예예요. 뭐 토지 한 필지랑 연립 한 채를 맞바꾸기를 하자. 사례가 있긴 있죠. 드물죠. 교환. 이 3개 계약만 시험 범위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환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고 34번 시험 보면서 교환 문제를 3번 나왔어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고, 자, 매매랑 임대차 계약. 여기서 이제 5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요 두 군데서. 요 강론이라 부르는 건데, 이 각종 이런 매매니 임대차 계약을 배우기 위해서 용어들을 좀 숙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용어를 이제 분류하는데, 뭐 계약의 종류다 그래서 먼저 쓰는 용어가 전형계약이다. 자, 용어 보세요.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법률용어인데 이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법조문에 민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계약들이에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도읍계약, 우임, 임치, 조합계약. 법전에 딱 정해져 있는 계약이 좀 1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전형계약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 어디에도 규정이 없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면, 쌍방이 합의하면 계약은 창소할 수 있어요. 민법에 규정된 15개 계약만 갖고 쓰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계약 15개는 규정놨는데 다른 계약도 이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임의로 계약을 창소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게 법조문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 계약이라 불러요.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그러면 비전형 계약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니스 계약, 무슨 렌탈 계약. 요즘 이런 거 많이 맺잖아요. 근데 니스 계약, 렌탈 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을 제정하던 우리 60년대 민법 배우는 거 60년 1월 1일 날은 니스 계약, 렌탈 계약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계약도 두 사람이 쌍방의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계약은 창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민법에 규정되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 합의로 임의로 만들어낸 게 비전형 계약이라 불러요. 이런 것들은 민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건 그런 뜻인데 계약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쌍무계약, 편무계약. 저런 용어를 많이 써요.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자, 사람을 분류할 때 많은 분류 방식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게 대표적이지만 또 나이별로 분류하면 어린이, 유아,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혈액형으로 분류하면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렇게 분류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 이제 이거라는 거지 꼭 이렇게만 분류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계열 분류할 때 쌍무계약이다. 자, 쌍무계약이다 또는 편무계약이다. 쌍무, 편무계약이다.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쌍무다, 편무를 뭘가 분류하는 거냐? 쌍무냐, 편무냐는 분류하는 기준은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이 맺어졌어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 후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 후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과연 누구에게 의무가 있느냐? 계약이 성립한 이후 누구한테 의무가 있느냐? 서로 쌍방의 의무가 있더라. 계약 성립한 후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매매가 성립한 후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한 목적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매매가 체결되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서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쌍무계약을 맺어요. 이거 쌍무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쌍무계약. 말을 정리하자면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서로 쌍방이 두 사람이 대가적 의무,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면 쌍무.
근데 편무는 이런 뜻이에요.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오로지 일방, 한쪽 사람이에요. 일방에게만 의무가 있어요. 한쪽 사람한테만. 타방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 서로 쌍방이 의무를 지면 쌍무.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한 사람, 한쪽만 의무를 지면 편무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느냐? 우리 편무계약이 대표적인 게 바로 증여예요, 증여. 너에게 이 기계 한 대를 주겠다. 얘 감사히 받겠습니다. 증여도 계약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싫습니다. 안 받습니다는 못 주는 거예요. 얘 감사히 받겠습니다. 합의가 돼야 돼. 그럼 준다는 사람은 의무가 있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편무예요. 증여가 체결된 이후에 증여하는 사람만 의무가 있지. 받는 사람은 이에 상한 대가가 아무 대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편무계약이야. 그렇죠? 일방만 의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증여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명도해주고, 임대인이 인도해주고, 그 임차 목적물을 달 수선수리 유지 관리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차에는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계약이에요. 우린 편무계약은 시험 범위에 없다. 그런데 왜 나누는 거냐, 민법은요. 뭘 분류를 하더라. 계약은 계약인데 이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 분류를 했다. 분류를 하면 뭔가 법적 취급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적 취급에 차이가 없으면 나누질 않아요. 그럼 어떤 차이인데 나눠보는 거야? 쌍무는 또 편무는 어떤 나누는 거냐? 쌍무계약은 이 편무계약이 없는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 쌍무계약 특징이라 불러. 특징. 여기 없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우리 편무계약은 시험범위에 없다 그랬어요. 매매, 임대 모두 쌍무계약이야. 그럼 매매계, 임대, 쌍무계약 모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쌍무는 이 서로 채권 채무라 불러요. 채권 채무. 채권 채무가 서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특징이에요. 편무는 이런 특징이 없는데. 자, 이 쌍무계약은요. 한쪽 사람 꼭 일방이라 불러요. 일방의 채무가, 채권이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일방의 채무, 한쪽 사람의 채무가 의무를 채무라 불러요. 의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의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매매계약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의무가 성립합니까? 매매한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가. 그럼 매수인은요, 대금을 집어 의무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매매가 체결됐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을 인도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인 매수인도 대금 지불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이렇게요.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운명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쌍무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이행상, 서로 이행. 내 의무를 이행한다 그래요. 이 이행상의 운명을 같이 해요. 무슨 말이냐? 쌍무계약은요, 일방이 한쪽 사람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도 거절할 수 있어요. 같이 이행하자. 자,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해줘야 매수인도 대금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매도인은 쌍무계약은요, 자기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기는 매매 목적물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은 채 나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래요? 나 대금 지급 못해. 네가 나에게 이행해 줄 때까지, 매매 목적 인도해 줄 때까지 나도 대금 지급 거절한다. 내가 잔금을 치르는 거와 네가 매매한 부동 넘겨준 지금부터 같이 하자.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행상의 견연성이라 불러요. 그걸 뭐라 부르냐? 이 다음에 해보면요. 쌍무계약은 채권 채무의 성립, 이행. 그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성립해요. 자, 이런 용어 낯설죠? 동시 항변권이라는 얘기는 같이 이행하자. 그럼 같이 이행하자는 얘기는요. 쌍무계약은 한쪽 사람의 의무를 제공할 때까지는 내 의무 제공을 거절하면서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그럼 매수인 매도인한테 너 매매 물건 명도할 때까지는 나도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이게 동시항변 취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매수인처는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에게 거기서 인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응? 저기 일단 물건 먼저 넘겨주면 잔금은 내가 이틀 뒤에 치를게. 그럼 매도인 뭐래요? 나 잔금 칠 때까지 나도 물건 인도 못해.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내가 물건 인도해 주는 거야. 네가 대금을 지금 지금부터 같이 하자. 뭐 주장한다는 거? 동시항변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항변 얘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은 자기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나에게 이행을 요구해 보면 나 네가 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같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동시항변권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또 쌍무계약은 계약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 자, 이런 거예요. 뭐 한쪽 사람의 채무가 그 사람 잘못 없이 소멸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을 매매했는데 그 매매한 건물이 매도인 매수인 잘못 없이 잔금세 3일 전날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벼락 맞았어요. 불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를 면하는 거예요. 없는 거 어떻게 넘기나? 내 잘못 천재지변인데. 그 대신 매수인도 대금 지분과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한쪽 사람의 채무가 그 사람 잘못 없이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 이거를 우연부담의 문제라 불러요. 아주 이런 얘기가 낯설어요.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 배울 건데 이 쌍무계약은 세상 살아가는 공평, 이 공평의 원리에서 일방의 한쪽에서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고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가 성립하지 않으면 매수인도 대금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또 쌍무계약은 한쪽 사람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내 이행 제공을 거절하면서 같이 하자 주장할 수 있다. 동시항변권이라는 이런 용어를 주장할 수 있다. 편매는 없는 게 이게요. 또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가 그 사람 잘못 없이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그럼 우연부담 문제만 남는다. 그러면 아직은 모르지만 동시항변권이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우연부담이 하는 것은 쌍무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매매, 임대차가 모두 쌍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이 쓸 용어예요. 쌍무 편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다. 쌍무의 특징은 이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자, 이런 건 이제 쌍무계약인데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 임대차 모두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성립, 이행, 소멸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눠보는 거다.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 뭐 천재죠. 그렇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또 계약을 분류할 때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여기 낙성계약, 요물계약. 자, 법률 용어인데 낙성이다, 요물이다. 자, 법률 어떻게 쓰는 거냐? 계약의 어떤 계약의 성립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 시기의 차이.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냐? 날짜로 따지면 그럼 쌍방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줬어. 합의. 그래, 이 물건을 얼마 사고 팔기로 하고 잔금 언제 치르기로 하고 뭐 어떻게 하기로 하자. 오케이, 좋다. 그거 사기로 하자. 쌍방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 합의를 이뤄진 날이 만약에 7월 2일이에요. 합의가 이뤄진 날에 합의가 이뤄진 날 계약이 성립했. 이 날에 계약 성립했다면 낙성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낙성계약.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만큼 안 돼요. 합의 플러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완료돼야 돼요. 어떤 행위까지가 모두 완료됐을 때 이날에 계약이 성립하면 요물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건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날 계약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이제 낙성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럼 보세요. 7월 1일 날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합의를 줬어.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넘길까? 8월 1일 날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했어요. 잔금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7월 1일 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합의하고 8월 1일 날 약속날 잔금을 치르고 목적을 인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요물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서 어떤 행위까지 완료된 날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매매계 요물계약이라면 잔금 치르고 물건 인도한 날이 매매가 성립한 날 8월 1일이 되는 거고, 낙성계약이라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 쓴 날 7월 1일 날 계약 성립했다 그러면 낙성계약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낙성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잔금 치르고 물건 인도하는 건 뭐냐? 이 계약이 7월 1일 날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이 성립한 거에 따라 각자들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지 이날에 계약이 성립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8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하면 요물계약,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7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번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계약서 쓴 날에 그날에 계약 성립하는 거지 실제 임차 목적을 넘겨주고 뭐 월세 지급하는 날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점은 7월 1일이야. 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 건 모두 매매, 임대차, 교환 모두 낙성계약이다. 우리는 요물계약 시험범위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 임대차 모두 낙성계약. 합의가 이루어진 날 성립하는 거지. 실제 어떤 행위까지 완료되는 계약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네 번째는 또 계약을 분류할 때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별거 아니에요. 유상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의무를 제공해요. 의무를 제공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유상.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매매계약 유상계약이죠. 물건 인도하면 대금을 받잖아요. 임대차가 유상계약이죠. 내가 임차 목적물 명도해주면 월세를 받잖아요. 내가 냉장 넘겨주면 세탁기 받잖아요. 교환계약. 우리 시험번에 들어가는 계약은 내가 뭔가 의무를 제공하면서 이에 상환한 대가를 요구하는 유상계약이지. 우리 무상계약 시험범위에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모두 뭐다? 모두 유상계약이다. 우리는 무상 시험범위 없어요. 대가 요구하자면 무상 시험범위 없어요. 증여 같은 게 무상계약인데, 근데 유상계약은 이 무상계약하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이 유상계약에는 이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책임. 이따가 배워보면 이 문제가 꼭 발생한다는 거야. 내가 대가를 받고 넘겨준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돼. 응? 담보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면 AS 있죠? AS 기간이 있고 무상수리 기간이 있고 뭐 교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담보 책임지는 거예요. 설사 매도인 네가 이 하자를 몰랐더라도 몇몇 물건에 권리 하자가 흠이 있다면 매수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준다. 모든 유상계약에는 남한테 대가를 받고 넘긴 물건 권리 하자가 흠이 있다면 무조건 책임져줘야 돼. 그 담보 책임진다는 거예요. 유상계약에는 담보 책임 문제 발생한다. 근데 무상계약에는 이 담보 책임이란 말이 없어요. 자, 너에게 이 시계를 공짜로 주겠다. 그거 증여하는 게 무상이에요. 내가 시계 넘겨주지만 이에 상한 대가 아무도 요구 안 하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야, 네가 공짜로 무상으로 명품 시계 하나 준 거는 감사한데 초침이 고장났다. 야, 초침이 고장난 시계를 네가 나에게 무상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초침 고치는데 30만 원 들어간다네. 30만 원 물어줘.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무상으로 넘긴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더라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건. 근데 대가면 유상에는 꼭 담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유상계약 뭐가 있다? 담보 책임 말이 있다. 무상은 하자 흠 있는 물건 넘겼더라도 담보 책임 말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안 하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이런 얘기들 이제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럼 결론 내면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얘들은 모두 쌍무계약이야. 서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쌍방의 의무를 져요. 모두 쌍무계약이고 얘들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그 얘들은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그러니까 반대말. 우리는 편무계약 시험범위 없어요. 한쪽 사람 의무는 편무 없어요. 무상계약 시험범위 없어요. 뭐 증여 같은 게 무상인데 낙성에 반대말은 요물계약 시험범위 없어요.
우리 시험에 들어간 매매가 임대 모두 쌍무, 유상, 낙성 그런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란 말이죠. 분료식 계약이다. 우리 분료식의 반대말은 요식 계약이다. 요식. 분료식이란 말은요. 매매건 임대차건 교환계약 아무리 형식 요구하지 않아요. 꼭 계약 써야지만 글씨로 서면 작성해야지만 계약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도 얼마 살 수 있어? 그래 얼마 팔래? 그래 얼마 살게? 오케이? 그럼 돼요. 아 말로도 구두로도 되고 아 전화도 되는 거지. 만나서 꼭 계약선 서면 요식 갖춰야지만 계약 맺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견 다만 관행적으로 계약서 왜 쓰느냐? 아 야쟤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남기는 거지. 야 우리 구두로 말로는 합의됐지만 글로는 서면 작성 안 했잖아. 그런 말 없어요. 구두로도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 서울 사람이 통화했어요. 서울의 청과 상인이 제주도 농장 주인에게 감귤 몇 상자 있는가? 아 2,000개 된대요. 내 상자당 15,000원씩 3,000만 원에 모두 매입할게. 그래 모두 팔게. 계약 성립가 안 된 거예요.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했지 계약서 안 썼어요. 근데 감귤을 안 보내? 왜 안 보내니 했더니 야 너랑 나랑 구두로 합의됐지만 계약서 안 썼잖아. 그럼 계약 성립 안 된 거야. 법원가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한테 야단 맞아요. 빨리 이행해. 이렇게 딴소리 할까봐 계약서 서면 증거를 남기는 뿐이지. 우리 매매 임대 모두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서면 작성 필요 없어요. 구두로도 가능해요. 서면을 꼭 작성해야 되면 요식 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요식 계약은 시험범위에 없어요. 그래서 공통점 나쁜 쓰려고 하는데 우리 시험범위들은 매매 부동산 생각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우리 시험범위에는 이런 계약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계약 없다. 자, 용어예요, 용어. 무슨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쓸 용어들이기 때문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 편무, 낙성, 요물, 낙성 요물 계약, 요식 계약, 분류식 계약, 그런 계약 내용들. 자, 용어를 한번 연습해 보자.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사생할 때 계약이 성립해야지만이 무슨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권리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약의 성립에는 우리 민법 계약의 성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계약의 성립이에요. 자, 먼저 쌍방간에 합의라 그래. 합의. 합치가 합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팔겠다 사겠다 합의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여기 넓게 보자는 거예요. 자, 넓게 보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쭉 이제 이 얘기 나온 다음에 두 번째는 교차 청약. 먼저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또 하나의 계약 성립은 교차 청약이에요. 교차 청약. 교차 청약에 의한 이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교차 청약. 또 하나는 법조문이에요. 의사실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성립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법조문에는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합의한 계약 성립 뭡니까? 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고 합의를 줬어, 합의가. 자, 팔겠다, 사겠다. 1억 원에. 팔겠다. 오케이, 1억 원에 사겠다.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 내용, 서로. 그 내용이 일치. 서로 내용의 일치가 있어요. 내용의 일치. 이때 팔겠다 요 말을 뭐라 부르냐. 법률 용어 청약이라 불러, 청약. 청약과 이에 응하는 승낙이라 불러, 승낙. 이런 승낙이 서로 합치게 돼서 합치됐다는 얘기 뭐예요? 서로 내용이 일치해요. 내용이 일치해서 합의가 된 거죠. 팔겠다 1억 원에, 사겠다 9,500만 원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합치가 안 된 거죠. 이렇게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라 불러요. 청약, 승낙이 팔겠다와 사겠다, 승낙이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돼. 1억 원에 팔겠다, 여기서 사겠다. 이런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 객관적 합치. 요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합치가 뭐냐.
주관적 합치는 게 주관적 합치. 이 두 가지가 있어버리면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주관적 합치는 뭐예요? 사람이 일치하는 거. 사람이 일치하는 거. 우리 보통의 계약은 사람을 따져요. 뭐 고용계약, 뭐 예를 들면 근로계약, 뭐 조합계약, 오임계약, 사람 따지는 거야. 그럼 갑이 을한테 청약했어. 을이 친한 친구예요. 야, 너 저 운전면허 땄다며 초보자는 중고차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차를 마침 바꾸려고 그러니까 내 차를 내가 중고차 시장에 가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너 친구니까 800에 줄게. 800에 팔겠다. 너 사라. 청약했어요.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청약했어요. 오케이. 사겠다. 800만 원에. 누가 승낙했느냐? 을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친구 을한테 청약했는데 친구가 그랬어. 야, 내 친구가 800 판다는데 네가 사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병이 나 800 사겠다.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갑이 을한테 청약하면 을이 승낙해야 되는 거야. 만약 친구가 아닌 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을한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하더라. 그러면 내용은 일치했더라도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냥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립하려면 청약, 승낙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을한테 청약하면 을이 승낙해야 되는 거지. 옆집에 있는 병이 승낙해버리면 내용이 일치하도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까지 일치해야 된다. 그 청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성립하는 계약을 합의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계약엔 거의 99%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좀 특이한 거예요. 특수한 계약 성립이에요. 자, 보세요. 교차 청약 계약 성립이란 말이 뭐냐? 자, 항상 민법은 언제 만든 거냐? 60년 1월 1일 날 시행한 거야. 60년 1월 1일에는 우리가 교통통신이 법조문이 그래요. 그때 만든 법 지금 60년이 넘으면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 좀 잘 안 맞는 게 많은 거야. 60년 1월 1일 날은 우리가 교통통신이 발전하지 않았고요. 핸드폰이 어디 있고 뭐 이메일이 어디 있고 뭐 합니까? 그럼 계약 맺으려면요. 서면으로 보내는 거야. 자, 내가 가발 공장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5요. 그러면 맨날 팩스도 없고 뭐 메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언제나 오려나 막 기다려. 한 달 만에 와서 오케이. 내 그 조건으로 가발 그렇게 사겠다.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 이 교차 청약이. 때는 발 60년대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의리한 사람이 우편으로 계약했는데 우편으로.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낸단 말이에요. 자, 야, 내가 이러이러한 수입 제품을 수입했는데 너에게 부산 총판 대리점권 주고 이러한 조건으로 나랑 대리점 계약 맺자. 생각 있으면 대답해달라 라고 청약했어. 언제? 3월 15일 날.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냈어요. 이메일 없으니까 핸드폰 같은 거 없으니까 팩스 없으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3월 18일 날 도착할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얘도 마침 이 소식 들었어. 전화 없어요. 야, 서울에 있는 을이 무슨 수입 제품을 이렇게 들여다 대리점을 모집한다는데 내가 해야겠다. 그 얘가 3월 16일 날 서면 보냈어요. 야, 내가 너랑 대리점 계약 맺겠다. 어떤 조건인지 제시해봐라. 내 이런 조건이 계약 맺겠다라고 얘가 또 저 우편을 보낸 거예요. 이건 언제 도착했느냐? 요거는 3월 19일 날 도착한 거예요. 서로 청약한 거야. 얘도 청약했고 얘도 청약했어요. 근데 우연히 서로 뭐가요? 내용이 일치해요. 그럼 이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 언제? 양 청약이. 두 청약 중에서 나중에 청약이 도달하는 때. 그러니까 두 청약 중에 마지막 청약이 뭐예요? 두 청약 중에 마지막 청약. 3월 19일이잖아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는 때. 두 청약 중 마지막 청약 도달한 날에 이날에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예요. 우표로 계약할 때 하는 얘기죠. 서로 청약했는데 우연치 않게 내용이 일치해요. 그러면 마지막 청약이 뭐한 날에? 도달한 날에 계약은 성립했다. 요거를 교차 청약 계약 성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
이거 잘 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시험 문제 나와요. 말든 말면 돼요. 또 계약 성립 뭐가 있냐면요. 의사실현에 의한 이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사회생활 써먹어야 돼요. 보세요.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때 쓰는 거예요. 청약한 사람이 팔겠다 말하는 사람 청약자라 불러요.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렸거나 또는 관습, 관례 따라 굳이 승낙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 이런 사실 발생한 때 이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계약 성립하려면 청약이다, 팔겠다, 청약, 팔겠다, 오케이, 사겠다, 이걸 승낙이라 불러요. 승낙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지만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실현 계약 성립은 의사생활 때 관행 관례에 따라 굳이 승낙한다라고 내가 오케이라고 승낙한다. 내가 입으로 승낙한다라고 입으로 의사표시 말하지 않아도 관례에 따라 그러한 사실 승낙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입으로 승낙한다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례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가 언제냐? 이게 보면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 발생한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예요. 관례에 따라. 무슨 말이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회생활 때. 자, 내가 몸이 아파요. 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진료 접수를 시키는 게 청약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 청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분이 좋습니다. 당신의 치료 청약을 우리 병원이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입을 승낙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 접수가 딱 되는 순간 병과 나 사이에는 관례에 따라 치료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자, 내가 은행에 갔어요. 대기표 뽑아서 기다렸어요. 그럼 뭐 딩동 하잖아요.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금 통장에 100만 원 내놔서 저금하러 왔습니다. 내가 청약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은행 직원분이 좋습니다. 당신의 예금 청약을 우리 은행이 승낙합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통장과 돈을 받아들었을 때 은행과 나 사이의 계약을 성립했다는 거야. 굳이 뭐 말로 승낙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뭐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한다. 이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불러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책방에서 이러이러한 신간서적이 나오면, 근데 단골 책방이에요. 보내주세요, 저택. 그럼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이면 사고, 마음에 안 드는 책이면 그 다음날 그 반품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놓을 테니까요. 내가 바빠서 늘 퇴근하면 책방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책 3권이 왔어요. 내가 읽고 싶던 책들이야. 그럼 나는 책을 꼭 사면 앞면에다 이름을 적어놔요, 내가. 이름을 적어요. 홍남기 이렇게요. 그래서 보내준 책에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이름 적는 게 뭐야?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가 거기 전화해서 좋습니다. 책 3권 내가 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내준 책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을 때 이 책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야. 관례에 따라 굳이 승낙한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계약은 성립했다. 관례에 따라서. 이 의사도 없더라도. 이걸 이렇게 계약 성립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의사 실현의 계약의 성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성립하기도 한다. 네. 이런 얘기들. 교차청 계약 성립, 의사 실현 계약 성립, 관례에 따라 굳이 승낙한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례에 따라 계약은 성립했다. 그걸 의사 실현 계약 성립이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준 거. 이렇게 계약 성립 3가지가 있다. 구체적 내용에 이 다음에 많이 배우는 거고 이미 쌍무기의 특징 이런 거 다 봤어요, 제가. 자, 여기부터 용어인데, 자, 용어요. 뭐 동시항명권이다 용어인데 이 용어부터는 다음 시간에 용어 몇 가지를 세밀하게 이제 많이 쓸 용어들이에요. 좀 더 정밀하게 봐요. 시험 공고이기 때문에. 좀 동시항명권, 우연부담, 계약, 과실책임 이런 얘기들
좀 용어들 중심으로 보고 해제, 해지 이런 용어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듣는다고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용어들이 이렇게 한자식 용어가 많구나. 일본식 한자 용어다. 쌍무, 편무, 낙성, 뭐 요물, 응? 유상, 무상, 요식, 불요식, 응? 의사실현 계약 성립, 교차청 계약 성립, 뭐 이런 얘기들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 용어들 한번 익히자는 얘기야 이렇게 부담 없이. 자, 여기까지 잘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용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